거의 마지막 촬영편인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상담 윤리인데 카드가 건전한 카운슬러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제 직역하자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카운슬러, 즉 상담사예요. 교환 카드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로 카운슬러가 어떤 의미일까? 저 상담 윤리를 참 수업 때 중요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있을지언정 그 옳고 그름을 초월해서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저에게도 지금 많은 깨우침을 줘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카운슬러라는 건 선생님, 내담자를 회색지대에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역 너머에 어떤 들판 하나가 있는데 나는 당신을 그곳에서 진심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는 카운슬러라고 믿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참 많이들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손님이 불륜을 했으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불륜은 아니고요. 이제 엄청 제가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녔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혼후 관계주의자다 보니 남자친구랑 너무 좋은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라 계속 그랬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라 몇 번을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계속 연락이 왔죠. 근데 딴 여자를 만나라. 말 그대로 여사제를 한 거죠. 비구니처럼. 근데 보수적인 가치관. 그런데 이제 헤어지고 진짜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홈카페 이제 사주천궁은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사주천궁은 지금 제가 8년째 지켜보고 있고 홈카페는 한 6년 된 것 같아요. 홈카페가 아닌 이름이었을 때부터 봤어요. 저는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일을 한 10년을 했으니까요, 선생님. 젊을 때부터. 근데 정작 그 남자가 제가 이제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까지 계속 그렇게 했으면서 정작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서로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 때문에 헤어진 거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뭐 손 한 번 안 잡았죠. 근데 이제 뭐 같은 조직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왜 서로 좋지 않았겠어요, 선생님. 손을 주고 물리적으로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한 게 아니고 섞진 않는데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감정이죠. 이제 마음이 오고 가요.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를 제가 되게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코지하고 뭐 실제적으로 그 여자랑 헤어지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그 여자에 대한 질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여자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내담자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제가 지난 세월을 생각했을 때 그 여자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제 한계입니다. 개인적인 한계라 제가 하는 게 옳다고 믿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혹여라도 저 사람이 상담사인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느끼는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맞는 거예요. 상담사라면 내담자를 가리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는데 제가 가진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제 지난 과거사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도 아니었고 뭐 무엇도 아니었지만 제가 어떤 한 여자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자분에 대해서 평생 미안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 There is a field. 어떠한 영역이고 저 멀리에 들판이 하나 있는데 I'll meet you there. 나는 거기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그게 루미의 시죠. 그게 저는 상담의 기본 제1원칙이라고 믿어요. 손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손님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손님을 진심으로 아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손님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인생사 희로애락을 겪어보고 인생사 희로애락에 대해 심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인생에는 희도 있고 로도 있고 애도 있고 락도 있어요. 가끔요 지나칠 정도로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요 다른 타인에게 일체히 피해주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선생님. 사회적 관계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청렴 결백 무결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내담자를 지나치게 가끔 심판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런 건 정말 지양해야 된다. 제가 우리 선생님 그 채팅 문의 선생님이 어떤 상담 선생님이신데 참 이상한 손님이 많아 그러셔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이상한 손님보다 이상한 상담사가 더 많아,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060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거나 이제 간간히 보면 늘 습관과 상습적으로 그 손님을 비난하는 경우를 봐요. 뭐 손님을 항상 뭐 징징대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경우를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난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러면 상담사를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손님을 그런 식으로 심판할 것 같으면 060에 들어와서 상담사 할 생각을 하지를 말고 돈을 안 벌고 오프라인에서 깨끗하게 하시면 된다. 왜 상담을 일을 하신다면서 예를 들면 선생님, 내가 헬스 트레이너라고 쳐요. 그러면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이제 살이 쪄왔을 때 이제 건강하게 같이 운동을 하고 지도를 해주시면서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헬스 트레이너 아니에요. 근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계속 이제 다른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나는 저 살찐 회원들 진짜 싫어, 꼴 보기도 싫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헬스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전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트레이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안 해야죠, 그 일을. 손님 욕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본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아마추어라는 뜻이에요.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 하나를 보고 몰아가잖아요. 060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오고. 제가 그걸 제 얘기를 많이 듣고 홈카페에 와서 상담을 해봤지만 손님들의 99%는 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뢰 볼 수 있는 분들이고, 다만 이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센서티브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의지 삼아 오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게 가식적인 거냐, 너 가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하면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손님들의 대부분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람을 좋아해 주시고 타로 마스터들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상식선 안에 있는, 우리 사회망 안에 있는 좋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의류 매장을 저희 어머니 하시는데 5년 전에 옷을 네 분이서 같이 사갔어요. 5년 뒤에 다 해진 옷을 갖고 오셔서 단체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벙찐 적이 있어요. 다 입고 이제 5년 동안 입었던 옷을 다 같이 오셔서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어떻게 벌어진 상황인지 아직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뭐 자꾸 특수한 케이스를 갖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상담 업계가 아니고 어떤 업계건 그런 상식 밖의 일은 벌어져요. 상식 밖의 일은. 뭐 상담사라고 이상한 사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1원칙이 손님에 대해서 내가 예민해져 있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상담사로서의 저는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한 번씩 흐트러지잖아요. 저도 그러고. 이 흐트러짐을 다잡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술집을 차렸어요. 그러면 술집에 오시는 이유는 술에 취하고 흥겹기 위해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술 취한 손님 싫어 이러면서 자꾸 욕을 한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손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사는 프로예요. 직업인이죠. 그러면은 상담사가 똑바로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손님은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손님이 정보를 안 주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 사정이 있어요. 저도 상담 갔는데 내가 홈카페에 있는 제이쌤인데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어쩌고저쩌고 구구절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다 각자의 사정과 사연이 있는 거예요. 손님이 무작정 나를 떠보러 오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그러면은 프로 상담사라는 건 연륜이 깊어서 내가 먼저 손님의 마음에 열리게 해야 되는 게 진짜 찐 상담사지. 손님이 자꾸 프로 내담자이길 기대하시면 안 되고 내가 프로 상담사여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문이 닫히고. 우리 선생님 중에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선생님 중에 나는 항상 타로 리딩이 안 되는데 잘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주로 좀 잘 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리딩이 안 되는데 내가 잘 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케이스를 봐요, 선생님.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공감과 그 연륜이 상담의 제1 역량이에요. 이게 안 돼서 그 인기 상담사가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왜 고가우면 쟤는 리딩 안 되는데 그냥 좋은 말 해줘서 저기까지 갔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선생님 공감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 정의카드 스타일이 많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진짜 손님이 끝까지 여쭤보시거든요. 선생님 저 걱정 안 해도 되죠? 걱정을 할 때는 해야죠. 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면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결론이 그러면. 근데 분명히 걱정을 하셔야 되는 상태인데 안 해도 되죠? 안심시켜달라고 저는 교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위기라 현실적인 답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 맞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상담 역량이 떨어지는 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 사람에게 위안을 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 사람 스스로가, 내담자 스스로가 답을 찾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저는 완벽한 상담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이라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타로 상담이라는 게 기복을 크게 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소설에 상상을 통해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자꾸 풀어주면서도 소설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아. 이런 교육대 1대1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풀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되지만 희망 고문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상상을 통해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고 이거는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정의카드 스타일처럼. 근데 정반대로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역량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담자에게 그런 질문을 성립하지 않아, 이 말보다도 때로는 선생님이 그분께 진심을 통해 또 상담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 이분이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보다 상담 결론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겠느냐고 제가 되물어요. 선생님, 내가 타로 상담사라면 평생 숙명이에요. 진짜 많이 우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쨌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끄집어내서 점술의 영역인데, 선생님 만약에 맞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카드를 펴고 리딩을 했으면 그 다음은 맡겨야 된다고.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철저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는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가 선생님이 실력을 갈고 닦고 상담 역량을 키워서 손님에게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책임성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나머지는 카드에 맡겨야 돼요. 그거를 선생님 막 고를 싸면서 맨날 우시는데 제발 울지 마시라고요. 선생님, 진짜 나 그거 듣는다고도 몇 날 며칠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선생님, 맡겨요. 울지 마시고 다만 선생님 희망 고문은 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나온 그대로만 읽어주세요. 아닌데 기라고 말씀하시거나 이런 건요, 선생님 카르마 업보가 돼요. 다 나에게 돌아와요. 선생님, 기면 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내가 느꼈는데 아니라고 느꼈는데 기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손님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내 업보가 돼요. 선생님, 그건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면 카드가 나온 대로 리딩을 잘 해주시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끔 용기를 주는 것보다 저는 이 상담의 결론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용기를 주는 게 이꼴 희망 고문을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결과가 좋지 않은데 용기를 줄 수 있어? 그게 상담 능력이라고 봐요. 저는 연륜인 거죠. 왜 못 줘요, 선생님?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단호함을, 어떨 땐 선생님 제가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엄청 손님에게 단호하게 정신 차리려고 말하고 일으켜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손님도 현실적으로 답을 얻으셔서 되게 고마워하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후기가 260개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아직까지 한 번도 5점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팩폭을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점을 놓친 적이 없는 게 제 운이 좋아서도 있고 제가 상담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엄청 냉정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욕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냥 가신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손님을 진심으로 존중해요. 근데도 10년 동안 계속 좋아해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손님한테도 여쭤봤어요. 근데 쌤의 매정한 그 말 속에 그게 얼마나 진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욕을 하겠냐고, 서운해도 서운할 뿐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말자. 희망 고문을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060에 이제 너무 대학생 친구인데 1억을 넘게 쓰셔가지고 서울까지 찾아가서 등짝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희망 고문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누누이 하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일이고 내가 희망 고문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돈을 벌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지나친 희망 고문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닌데 기라고 말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첫 번째, 희망 고문을 하지 말자. 두 번째, 내 남자를 진심으로 존중하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손님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아낀다는 그 기본 원칙만 갖고 가시면, 선생님, 그리고 항상 손님 입장에서 배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한다는 것에 마음을 먹고 가시면 오실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리고 내 남자도 그걸 분명히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좀, 이게 어떤 선생님들께는 되게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 얘기들일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께는 답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 10년간의 결론이에요, 선생님. 결론이에요. 저의 상담사로서의 결론입니다. 손님을 어떤 경우에서도 도덕적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손님을 지극히 존중해야 된다는 것. 손님을 존중할 수 없다면 상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돈 벌 생각은 왜 하냐고, 일로. 어디에선가 상담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타로 리딩에 대해서나 배우지 어디에서도 상담의 마인드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담 마인드를 잘 갖추는 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없다고 보고 상담 마인드가 제대로 되면 저는 어디서든 반드시 성공하신다고 믿어요.